그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뭐 지금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속초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형사 판결이 금고형이 나오면서 이 선생님이 교직 박탈령을 받게 되시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뭐 전과자가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전국적인 교사들의 그 압박감을, 불안감을 이렇게 버튼을 눌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인천에서 현직 중학교 교사로 활동 중인 현경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변인을 직접 저희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팩트천국 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가을 운동회에 경찰차가 오고 소풍을 가다 사고가 나면 담임 선생님이 전과자가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아이들의 뛸 권리와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를 찾겠다며 직접 축구복을 입고 입법에 나선 분이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목소리 함께 들으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생들 축구 지킴이 천하람 의원입니다. 예, 아니 제가 잠깐 목이 메었어요. 천하람 의원님의 복장을 보고 지금 뭐 이제 목소리로만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좀 주황색 축구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덜란드 국대 유니폼 스타일이고요. 오렌지 군단. 저희 예. 개혁신당 상징색이 오렌지색이라서. 개혁신당 상징색이기도 하거든요. 네. 요즘 이러고 의정 활동하세요? 네, 주로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예. 컨셉이 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천사 날개 달고 계신 분이 할 소리입니까? 예. 아이 컨셉 대 컨셉이 네. 지금 오늘 강하게 부딪히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우리 학교 현장도 자유롭게 재밌게 축구하고 운동회도 하고 소풍도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놀기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일단 먼저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요 이슈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대통령도 또 뭐 국무회의에서 언급도 하고 맞아요. 대책도 세우라고 했잖아요. 네. 이 이슈를 처음에 좀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한 계기가 뭐예요? 제가 그게 큰 보도가 아니었어요. 작은 보도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 금지를 한다는 보도가 있길래 예. 제가 보고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축구 금지를 한다. 예. 뭔 소린가 이게 말이 되냐.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공 가지고 나가서 점심시간에 놀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금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설마 전국에 한두 학교 있겠지 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애 키우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예. 애 키우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고 거기 이제 같이 막 애들도 와 있고 막 이러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삼촌 우리 학교도 그거 못하게 해요. 점심시간에 그 반에만 있으라고 해요. 아예 운동장에 못 나가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100명, 200명 그룹이 아니고 한 5가족 이렇게 모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대정부 질문도 곧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래 빨리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러면 실태 파악을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위기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인서트에서 들었던 그 전교조 대변인 현직 네. 교사 목소리에서 나왔던 게 2022년에 속초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그 교사들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아예 안 가는 분위기가 됐다라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춘천의 학교였을 거예요. 그래서 속초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반 아이들을 선생님이 인솔을 하는데 그 중에 좀 늦게 따라오던 친구가 있었고 버스가 후진을 하면서 그 학생이 이제 사망 사고가 나게 된 일이었어요. 선생님은 앞에서 인솔을 하고 가느라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친구를 제대로 못 봤고 그 와중에 이제 버스 기사가 후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주된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선생님이 뒤따라오는 아이를 챙기지 못한 것까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1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선고유예까지 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1심에서 교사직을 상실하는 집행유예형이 나와버리니까 전국적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선생님들은 뭐 분신술을 쓸 수 있거나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아이들을 앞장서서 인솔하고 가다가
사실 선생님이 보지 못했던 뒤편에서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예. 우리가 어떻게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갈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과잉 처벌을 했다라는 게 교사들의 좀 주장이고 그렇죠. 이게 불가항력 사항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이 건은 아니지만은 아이를 혼자 차에 놔두고 이 제대로 이제 확인을 안 하고 나왔다가 아이가 이제 여름에 쪄서 죽는다든지 그렇죠. 뭐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관리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관리 책임을 선생님이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든 물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버스에서 다 하차를 해서 예. 선생님 앞장서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일어난 사고다 보니까 저도 그 사건을 자세히 봤는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었더라도 저걸 막을 수 있었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한 형사처벌의 사건이고 실제 우리나라 법원이 저는 이해는 갑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최대한 넓게 많이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 환경에 굉장한 위축 효과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최근에 의원님이 공개한 데이터. 이게 온라인 누적 조회수가 1,8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데 네. 운동회 시끄럽다고 경찰 부르는 일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112 신고 중에 운동회 소음으로 신고된 게 350건입니다. 305 전국에 네, 전국에. 1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그럼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매일 한 건씩 뭐 평균적으로 매일 보면은 그렇죠. 하나씩 그리고 있었다. 보통 이제 5월이나 10월에 집중되죠. 이제 그렇죠. 봄 가을에 집중되는데 문제는 2018년에 전국의 신고가 7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350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출동한 게 345건이에요. 거의 다 출동했네요. 다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어떤 면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출동 안 하면 경찰한테 민원을 내니까. 아. 근데 문제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야 전국에 350번 안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데가 종로인가요? 중구인가요? 어쨌든 중구입니다, 중구죠. 여기. 중구의 한 학교에 운동회 하는데 경찰차가 온다. 예. 그 학교 분위기가 망가지는 건 물론인데 그러면 중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야 우리도 경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회를 안 하는 게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축 효과가 위축 있네요. 효과가 엄청나게 있고 예. 운동회를 축소해서 야 그냥 우리 체육관에서 좀 학년 나눠가지고 조그맣게 하고 말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운동회 위축 효과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운동회를 아예 안 해버리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점심 시간에 이제 운동 못하게 하는 그 네. 기사 봤다라고 하는데 다치니까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다쳤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애가 소외감 느낀다. 우리 왜요? 애도 축구 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안 끼워준다. 예. 그 생각보다 그 민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한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좁은데 예. 축구하는 애들만 너무 운동장을 많이 점유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민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중에 선생님들이 제일 겁내는 거는 다쳤을 때.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뛰어놀다가 다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요즘은 그럴 경우에는 또 학교의 관리 책임, 일선 교사 선생님은 뭐 했냐. 근데 선생님은 본인도 밥도 먹어야 될 뿐더러 늦게 밥 먹는 학생들 그 급식 지도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분신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아 그러면 그냥 못하게 해요. 그냥 뭐 민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애들 축구한다고 뭐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좀 복합적인데 과도한 이건 불편러 맞아요.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툭하면은 우리 애가 상처받는다, 소외받는다, 정서적 이 학대를 어떻게 맞아요. 해결할 거냐 이거를 다 민원을 놓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래서 이번에 마음 아픈 게 소수의 프로 불편러, 그러니까 소수의 악성 민원인들이 조용한 다수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거, 운동회 하는 거, 소풍 가는 거 다 교육의 일부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논다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시끄러운 소수가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해버리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슈인데 첫 번째는 민원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 그걸 일선 선생님한테 대응하라고 그러면 잘 될 리가 없지. 교장 선생님이든 교육청에서든 책임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요즘은 부담이 전부 일선 교사들한테 가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다쳐서 그게 소송으로 고소고발로 들어왔을 때 예. 이걸 선생님들이 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냥 뭐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럼 하지 말자. 옆 학교도 안 한다더라. 이렇게 가는 건 거죠. 그렇군요. 네. 운동장 통제도 모자라서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소풍, 네. 봄이나 가을 소풍을 안 간다는데 이거는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랑 그다음에 초등학교일수록 이런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 비율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중고등보다도 초등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 한 17분, 18분 모인 곳에서 그래서 소풍을 가는 학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한 학교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풍이라고 하는 거가 요즘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22년 속초 사건 이후로 진제는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애들 맞아요.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통계를 저희가 다 뽑아봤거든요. 예. 1일형 그러니까 당일 소풍. 당일 소풍은 그래도 아직 좀 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의 학교가 가요. 예. 근데 75% 학교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1일형도 심지어 안 가고요. 숙박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라고 하는 것들 예. 서울에서 몇 프로 가는지 아세요? 10% 정도 갑니까? 4.9%. 5%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100개 학교가 있으면 예. 수련회를 가는 학교가 5%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막 가고 싶어 해 이제. 예. 가고 싶어 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이제 또 너무 안 가니까. 그래요. 그럴 정도 지경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교사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요원을 보강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 깬다며 책임 회피를 비판을 했는데요. 현장은 이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말씀 워딩도 교사들의 책임을 되게 묻는 방식으로 지금 현실은 어떤지 이것에 대한 진단은 없이 교사들에 대한 책임감만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 충격 이런 것들이 매우 컸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당국의 현장을 제대로 알고 뭔가를 진단을 하고 보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천하람 의원이 이제 의회에서 국회에서 제기하고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이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반응을 한 거고. 네. 그런데 안전요원 보강을 해라. 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얘기한 게 교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꽤 있어요. 예. 근데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게 아니고 장독이 부서졌을 때 독박 책임을 선생님들이 지는 구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전요원 몇 명 더 있다 그래도 사고 나면 안전요원이 책임집니까? 아니죠. 인솔 교사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속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안전요원이 전체 학교에서 한두 명 더 붙어 있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한테 그러면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거든요. 예.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단순히 선생님들이 더 책임지고 학생들하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선생님들의 책임 부담을 제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약간 축구 옷도 입고 나왔으니까 비교하자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옛날 한국 축구의 근성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쫄지 말고 그냥 가. 뭐가 문제야.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근성론인데 예. 요즘은 근성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시스템
어떻게 보면 전술. 예. 이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더 잘 짜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지금 화답을 했어요. 예. 지금 정부랑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미 성과가 좀 나온 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운동회 할 때 경찰 출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아예 출동하지 마라. 네, 경찰청에서 출동 안 하겠다고 이미 저희한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운동에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코드 번호를 112 상황실에서 부여를 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설득하니까 아 그래 이걸 굳이 꼭 출동까지 해야 되냐. 예. 그럼 출동을 안 해도 되는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 학교에 유선으로 좀 확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선생님들한테만 독박 책임을 물리는 이 구조도 선생님들에게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할지도 청와대도 이미 검토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뭐 학부모나 이쪽에서는 아이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좀 교실 밖에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요. 소풍도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교사들이 좀 자기 몸을 사리는 게 무책임한 처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현경희 대변인의 현장의 의견 다시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되게 위험한 곳에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안전장치를 제대로 도구나 기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너의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고의나 아니면 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 목소리는 결국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속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교사들이 온전히 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이나 국가교육부에서 뭔가 이제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렇죠.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한 게 교사소송 국가 책임제 맞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렸을 때는 정부가 네. 지원을 해서 이 교사가 좀 그런 부담을 덜게 해줘라. 그렇습니다. 그거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좀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돈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영역에서의 형평성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돈의 문제는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우리가 법률 전문가들을 보강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돈의 문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정부가 책임을 떠안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예. 근데 저는 교사라는 직역이 물론 다른 직역의 여러 공무원분들도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로 고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다른 공무원 직역에도 저는 충분히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교사는 좀 특수한 것이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그 담당 공무원인 교사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축 효과가 그냥 공직 사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당장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누려야 할 어떤 교육의 대상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급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선생님들 상대로 고소고발이 막 엄청 들어와요. 요즘 뭐만 하면 아동학대라 그러고 뭐 조금만 하면 다치면 고소고발 엄청 들어오는데 이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2%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달리는구나.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이나 부모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 가고 이러면은 소문이 나요. 소문도 나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 어떤 선생님 이것 때문에 어디 경찰서 불려갔다 오고 뭐하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 500만 원 줬대 700만 원 줬대. 이게 어마어마한 위축 효과를 교사들 사이에서 불러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 혼자 알아서 대응하게 놔둘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해야 되고 경찰에서도 딱 보면 사건 보면 알거든요. 예. 이게 정말 선생님이 잘못한 건지 아닌지. 그러면 처음에 1차 조사할 때는 교육청 변호사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고 선생님을 꼭 불러야 되겠다는 2차, 3차 조사에서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돈 쓰고 시달리고 명예 시출되고 하는 것만 막아도
이 교육 현장의 위축 효과가 아주 많이 감쇄될 거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학교에서 저희 뭐 혹시 어쩌고저쩌고 뭐 소풍 안 갈래요, 뭐 안 할래요. 그러면 그때는 비판해야 되지만 예.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봤듯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그 니들 사고 나면 알아서 니들이 책임지고 변호사 선임도 니들 돈으로 해 이러고 있는데 내가 교사라도 이건 안 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서 의료진 처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다 무죄가 나기는 했는데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때 이후로 이제 소아과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생아는 원래 사망 비율이 높은데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책임에 묻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왜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처벌 만능주의는 안 된다라는 의료계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맞아요.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뭐 의료계는 어쨌든 우리가 사적 섹터니까 정부가 바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제도 개선이나 법원의 판례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교육계는 공적 영역이고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지금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법을 네. 발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운동의 소음이라든지 요즘 운동회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체육 수업하는데 호루라기 부는 거, 예. 어린이집에서 잠깐 애기들 그 놀이터에서 노는 거 이런 것도 막 소음 신고가 엄청 들어와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가 들어오면 제가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기는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아예 소음 진동법 규정하고 경범죄 처벌법 규정을 바꿔서 예.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육 활동에서 내는 소음은 소음 진동법상 소음에서 제외하자. 예.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상 소란 행위에서도 제외하자라는 게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의 핵심이고요. 그렇군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막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생들 막 너무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하면 그런 거 막아야지.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나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감내하자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좋은 법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진짜 입법 막는 주인가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꼭 이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는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예. 제일 좋은 거는 인식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발의를 해서 이슈가 돼서 인식 개선이 일부는 됐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청도 이런 운동의 소음 신고는 가능하면 경찰차 출동 안 하겠다라는 것까지 이끌어냈거든요. 예. 저는 뭐 절반 이상의 성과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법안 발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은 감내해야 되고 그 시끄러운 소수의 악성 민원이 문제다라는 거를 환기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베를린시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도 이런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건 아니네요.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습 악성 민원을 끊기 위해 민원 유료화 아이디어가 냈는데 이게 민원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낼 때부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해에 1000건을 넘기면 개인이? 네. 1000건 넘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10,000건 단위로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2021년부터 2023년 이 공무원 대상 그 악성 민원이 보니까 연평균 4만 건 이상이 발생한다라는 맞아요. 그 보도가 있더라고. 네. 폭언, 욕설 이게 한 80% 이상 차지를 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만만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민원, 고소고발, 헌법소원이 다 공짜예요. 무제한적으로. 근데 이게 저도 저희 그 국회의 사무처랑 상의를 해보니까 기본권이라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건데 예. 당연히 기본권이지만 한 해에 이거를 무한정 제공하는 게 그것까지 기본권인가?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 먹더라도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건수 이상은 돈을 좀 받는 걸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현실적인 건수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저한테 만약에 기준을 정하라 그러면 365건을 초과하면은 저는 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하루에 한 건 이상. 물론 뭐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런 거 꼭 필요한 어떤 신고 이런 거 제외하고 예. 그런 민원 신고가 하루에 한 건 이상 내는 거를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해서 그냥 방임해야 될 거냐.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렇게 무슨 뭐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런 큰 법안 말고 이런 생활 속에 있는 법안으로 화제가 된 거는 천하람 의원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다들 뭐해요? 의정 활동 뭐 합니까 지금? 요즘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가지고 법안 예. 발의가 몇만 건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갈수록 지금 법안 발의는 많이 하고 통과는 안 되고 지금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너무 많으니까 의원님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가 낸 법안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건 한 건 숫자는 적지만 좀 그래도 집중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에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법안 제가 낸 법안들 안 통과돼도 됩니다. 예. 근데 인식 개선은 필요해요. 시끄러운 소수가 우리 다수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수지 씨나 뭐 개그맨 조충현 씨나 뭐 여러분들이 패러디 영상도 나오고 막 그게 수백만 뷰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더 이상은 민원 오냐 하느라고 사회 교육을 망치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방패를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축구복까지 입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천국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